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업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워낙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이기도 하고 그만큼 업무가 많은 업계로도 유명해서 저 역시 가끔은 휴일도 반납하고 일해야 할 만큼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만큼 이 일을 변함없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바쁜 일이다 보니 평소에는 휴식 시간 빼기도 쉽지 않아 일에 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렇게 다른 곳에 신경 돌릴 틈 없이 바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게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일로 마음속 시끄러운 일을 잊고 싶을 만큼 제게도 복잡한 일이 생겼거든요. 다름 아닌 제 결혼 문제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인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워낙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저라고 뭐 다를 게 있었겠어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크고 작은 일들로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일이야 어떻게든 끝나고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것도 사람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건 시어머니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가치관이야 다들 제각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나이도 있으신 어른이고 타고난 성격이나 처한 상황들이 다들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걸 모두 고려하고서라도 시어머니 성격은 결코 흐린 눈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수지 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법이 어디 있어? 방금까지 성찬 씨 어머니 하시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나는 성찬 씨 어머니 도저히 감당 못하겠으니까 우리 그만 여기까지 하자. 양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구체적인 결혼 준비까지 세워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을 꺼내기가 어디 저라고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면 몰랐지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는 분이 하시는 걸 보고도 도무지 모른 척하고 일을 진행시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한 상황까지 치달은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 일을 제대로 해서 업계에서 제 능력 펼치며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원래부터도 강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소 무리해가면서 해외로 공부를 하러 나가고 해외 유명 광고 기업에서 인턴 생활까지 한 건 역시 그런 제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 제 노고가 인정을 받은 건지 귀국하기도 전에 입사가 결정된 지금의 회사에서 꽤나 만족스러운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워낙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주말에 짬이 나면 기절하듯 골아떨어져 주중에 쌓인 피로를 풀기 바빴습니다. 저 유학 보낼 때도 먼 곳에 딸내미 혼자 보낸다는 걱정에 노심초사하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공부 마치고 이제 당신들 곁으로 돌아왔으니 딸 얼굴이나마 자주 볼 수 있겠지 하던 기대도 제 일하는 꼴을 보고 여지없이 깨져버린 부모님이셨어요. 학교 졸업하고 몇 년 회사 다니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싶더니 하필 일을 해도 그렇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워? 얘 이거 얼굴 다 상한 거 봐. 엄마는 또 괜히 그러신다. 딸내미 이렇게 애를 먹어서 공부했는데 고작 몇 년 일 시키고 시집 보내기 아깝지 않겠어? 하여튼 말은 잘해. 엄마 속 타는 거는 안중에도 없고. 저희 엄마가 아빠 만나 일찍 결혼하셔서 가정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다 보니 항상 저도 일찍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제 일을 무시해서 그러셨다기보다는 당신이 경험해 오신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우셔서 그러셨겠죠. 설마 저희 엄마가 자식 잘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테고 본인이 경험해 보신 가장 좋은 것을 딸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셨다는 마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걸 보람차게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귀찮은 잔소리로 느껴질 때도 가끔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 업계에도 그렇게 치열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고생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 네가 고생이 많다. 비록 속으로는 엄마랑 비슷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딸 자식 사기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묵묵히 저를 응원만 해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어찌되었든 두 분 모두 제게 참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걱정이 많으셨음에도 결국에는 자식 뜻 꺾지 않으시고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까지 물심양면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두 분이시니까요. 결국 자식 잘 되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신 감사한 부모님이셨습니다. 저 귀국하고 나서부터 주변에서 소개팅 제의는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제 입으로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제가 어디 내놓기에 조건이 그리 처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학교도 나쁘지 않고 부모님과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저 역시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편도 아니었고요. 다만 그때까지는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제 입지를 다지고 일에 전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수차례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다 제게도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 그동안의 외로움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 지인이라서가 아니라 너도 만나보면 진짜 후회 안 할걸? 학교 다닐 때 잘생겼다고 번호 따이는 것도 내가 여러 번 봤어. 생긴 것도 말끔하고 직장도 지금 공기업 다녀서 조건도 괜찮고 집도 그런 대로 꽤 잘 사는 편이야. 사람이 성격도 괜찮고 주위 평판도 좋고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네가 나가서 만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시간 버린다는 생각은 안 들 거야. 자신 있게 말하는 친구 말에 저도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야 몇 명 이런 식으로 소개받는 자리가 있었지만 유학 다녀오고 일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이었으니 저도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만난 예비 남편 첫인상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친구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게 눈이 돌아갈 만큼의 미남은 아니었더라도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줄 만한 선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이 생김새였습니다. 말투도 다정하고 상냥한 편이었어요. 연지 씨가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자기 친구 칭찬을 하더니 수지 씨 직접 만나보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네요. 저도 이런 자리는 오랜만이라서 많이 긴장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쪽에서도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서로 신분보장 확실하겠다 호감도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이어진 몇 번의 만남이 연애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부모님께 선뜻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입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 어느 정도 회사 생리에 적응을 했다고는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승진도 하고 싶었고 눈에 보일 만한 실적도 더 탄탄하게 다지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상대와 아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었고 결혼하기에 조건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수년 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제가 당장 결혼이 아쉬울 만큼 급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번에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 게 빤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냥 딸이 만나는
남자 얼굴이나 보려는 생각으로 그러셨더라면 또 몰라도 이 사람이 인사시켰다가는 저희 부모님 성화에 그대로 결혼식장까지 걸어 들어가게 될 제 미래가 빤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제가 부모님 모르게 예비 남편을 만나는 꼴이 된 거죠. 저는 결혼에 대해 그리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는데 만나다 보니 예비 남편 쪽은 또 그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만나기 시작한 지 6개월을 넘기기 시작하자 슬슬 그 사람 입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지 씨,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수지 씨가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혹시 제가 저희 부모님 만나러 가자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울까요? 네,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부터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은근슬쩍 한 번씩 꺼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와 결혼 의사가 있다는 생각 정도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연애해서 한창 좋을 때 남자들이 결혼 이야기야 쉽게 꺼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모님 속에 얘기가 훅 들어오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벌써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저희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건 암묵적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쯤이야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 역시 그 사람과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일단 답변을 미뤘습니다. 그 즈음에 부모님, 특히 어머니 쪽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수지야, 그렇게 만날 싫다고만 하지 말고 엄마가 정말 신경 써서 추려온 거라니까. 한번 만나나 봐. 만나나 선본다고 당장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일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는데 너도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너무 늦어지는 것보다는 남들 할 때 좋은 시기에 시집가서 너무 늦기 전에 아기도 낳고. 설마 엄마가 네가 그렇게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네 커리어 끊기게 놔두겠어? 낳기만 하면 엄마가 다 키워준다니까. 제 결혼은 물론이고 벌써 손잡아서 본인이 양육하는 것까지 계획을 다 맞춰놓은 어머니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골이 지끈거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 저도 마냥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게 나름 스트레스였는지 평소같이 제 주관을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부모님께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자리며 뭐며 딸 자식 곁에 세우게 어울리는 사람 알아보겠다며 갖은 애를 쓰신 어머니는 거의 배신감까지 느낀 표정이셨어요. 그런 엄마한테 매섭게 등짝한 대 맞는 것쯤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다. 예!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니 만나는 사람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 너 볼 마음도 없는 손자리를 그렇게 들이밀었겠어. 너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아이, 내가 누구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바로 시집가라고 잔소리할까 봐 그랬지. 아이, 잘못했다니까. 그럼 자식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부모가 돼서 안 궁금해? 예상은 했지만 당장이라도 예비 남편을 집으로 소환할 기세인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옆에서 말씀을 아끼고 계시긴 하지만 궁금한 얼굴을 하시는 건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그래, 그쪽 집안에서도 너를 궁금해하신다며? 부모 마음은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자식이 결혼을 고려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면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 사실 부모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없었기에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은 분명하게 드렸어요. 엄마, 아빠, 내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 당장 결혼을 너무 서두를 마음은 없어요. 그쪽에서 인사를 오면 나도 그쪽에 인사를 가야 할 텐데 그러면 또 대번에 결혼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인사를 안 드렸으면 몰라도 양쪽에 인사 다 드려놓고 내가 당장 결혼 안 하겠다 이러면 그것도 좀 그렇지. 엄마 아빠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쪽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좀 천천히 갑시다. 네? 역시 하실 말씀이 많은 표정이었으나 제 말에도 일리가 있잖아요. 양가 인사까지 들어놓고 결혼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면 상대 측에서 저를 곱게 보지 않을 텐데 시작부터 딸내미가 시댁될 집안에 밉보일 만한 일 만들기 싫으신 건 저희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셨겠죠. 그렇게 간신히 당장 양가 상견례에 날짜라도 잡으려는 기세인 부모님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저는 예비 남편과 잘 만나고 있었어요. 워낙 치열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인지 만날 때마다 휴식 같은 기분을 내게 해주는 예비 남편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예비 남편은 첫인상 그대로 항상 순하고 다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말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하는 건 단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물론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테니 어느 정도는 조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람 본성이라는 게 다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눈에 보아도 유복하고 넉넉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복한 환경에서 외아들로 자라면서 부모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났으니 좋게 말해 사랑받은 티가 나는 사람이었고 다소 세상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저랑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 외동으로 자라면서 집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을 테니 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데가 있겠다 하는 선입견을 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요새 외동이 그리 흔치 않은 것도 아닌데 여전히 그런 선입견을 가진 시야가 좁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쩌다 간혹 외동 중에 그런 성향이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정말 질색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멀쩡한 외동들 싸잡아서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독선적인 면 없는 남편 성격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비 남편은 애초에 본인 주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 주장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 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굽힘이 없는 편이기에 그런 제 성격을 수더번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좋았죠. 제가 제 일 때문에 결혼식이나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기를 늦춘 것도 당연하게 이해해주는 예비 남편 말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수지 씨 외국까지 나가서 공부하고 나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당연히 자기 일 잘해내고 싶은 것쯤이야 이해할 수 있죠. 수지 씨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데 괜히 걸림돌 되는 거 나도 싫어요. 우리가 결혼이 아주 늦은 것도 아니고 상황 봐가며 천천히 해요. 만나면서 싸울 일이 거의 없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이라 해도 성격이 맞지 않으면 절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예비 남편의 저런 성격이 저랑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 가지 걸리는 부분만 빼면 말이죠. 와, 이 더운데 정말 고생하시네요. 우연찮게 둘 다 근무가 일찍 끝난 날,
간만에 평일에 여유롭게 예비 남편과 카페에서 차를 한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폭염은 지나갔다고 하나 아직 뜨거운 여름날이었는데 밖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고 인부들께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남편 그런 광경 보면서 예비 남편이 안타까운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봐요. 저희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저런 고생할 일 없이 잘 배우고 자랐으니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어요. 뭔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설마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분명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걱정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겠고 저나 예비 남편 고생하는 일 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키워주신 각자의 부모님들께 감사자라는 말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말이 제 귀에 결코 곱게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다니요. 뭐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무직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고생하실 확률이 높다는 건 알겠으나 그걸 꼭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저분들은 밖에서 열심히 본인들 일하시는 건데 그걸 동정하는 듯이 말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일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저희 같은 좋은 부모님 만나지 못해서 고생하고 산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무례한 일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평소에도 제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 예비 남편이 심상치 않은 제 기세에 움찔하더라고요. 성찬 씨,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 가서 남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듣기에 따라서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정도 해도 충분한 말을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집안 사정까지 굳이 거론하면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듣기 기분 나빴어요? 내가 말을 좀 경솔하게 했네. 미안해요. 신경 쓸게요. 제가 불편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무안해하면서 버럭하거나 했다면 그 사람을 달리 생각했겠지만 곧장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는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사람 말대로 저나 저 사람이나 부모님 덕으로 다른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비해서는 고생 모르고 자랐으니 그저 자기가 겪지 못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한 실수련이 하고 넘어갔어요. 그 이후로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저를 의식해서 조심해서 말하는 티가 나는 예민한 편이었기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예민한 편의 말실수가 다시금 떠올랐던 건 예비시댁에 인사를 간 이후였습니다. 아무리 저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양가에서 저희 교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판에 마냥 인사를 미룰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만하면 예비 남편이 혼자서 자기 부모님을 막느라 애를 많이 썼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사정 설명을 하고 나서 많이 참아주신 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갓 승진을 한 이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기도 했고요. 보통은 신부들 쪽 집안을 먼저 찾는 게 순서라고들 많이 하길래 저희 부모님께 예비 남편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예비 남편에 대한 첫인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워낙 사람이 사근사근하고 말투가 고운 편이다 보니 어지간해선 첫인상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던 예비 남편이었죠. 상냥하고 싹싹하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뭐 사람 한 번 보고 아나. 여러 번 더 만나봐야지. 예비 남편이 꽤나 마음에 드셨는지 좋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와 달리 한 발 빼시는 아버지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도 처음 보는 예비 사위가 썩 마음에 드신 것 같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하니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희 집 차례가 끝났으니 이번에는 예비시댁 차례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신도시에 제법 집값이 높은 아파트의 넓은 평소에 거주하실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예비 시댁이었어요. 처음 뵙는 예비 시부모님 두 분 역시 제게 호의적이셨습니다. 내가 우리 성찬이가 하도 입이 침이 마르게 아가씨 칭찬을 하길래 궁금했는데 아가씨가 참 참하니 보기가 좋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비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 될 사람 처음 보는 자리이다 보니 본인 나름대로도 꽤나 힘을 주신 것 같았죠. 솔직히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지나치게 호화롭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비 남편 처음 만나는 날 차림새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는 했지만 너무 요란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라고 명품이 없으셨겠어요? 하지만 일부러라도 혹여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사람이 너무 추레한 것도 좋지 않지만 지나치게 사치 부리는 거 티내는 것도 남들 보기에는 안 좋아. 과시가 지나치면 오히려 사람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속으로 저 혼자 하는 생각임에도 신뢰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하고 계신 양을 보니 저희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저도 모르게 생각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첫인상은 한마디로 사람이 명품에 묻힌 꼴이었습니다. 제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제 주변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도 그렇게까지 명품으로 치장하신 분들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더 알아보기 어려운 티 안 나는 명품을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명품임을 알 수 있는 로고가 큼직하게 찍혀있는 물건들만 쏙쏙 골라 휘감은 예비 시어머니와는 아주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속으로 사람 겉모습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한 짓이라 생각하며 애써 떠오르는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제 그런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수지 씨가 우리 애한테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애 키우면서 아끼는 거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웠어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라서 제가 장가 보낼 나이가 됐는데도 막상 결혼한 아가씨를 데려온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네. 내가 건물 일 보면서도 그 생각에 요새 정신이 아주 없었어. 혹시 내가 건물 가지고 있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나? 우리 애가 그 얘기까지 했나 모르겠네.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어요. 어머, 그래? 뭐 대단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숨길 일까지도 아닌데. 얘 성찬아, 왜 그 얘기를 안 했대? 어머니도 참 뭐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건 아니다, 얘. 건물이 어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라니?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얘기가 좀 그렇지만 내가 젊어서부터 아주 성실하게 살아서 이룬 값진 결과물인데 그걸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잖아. 왜 요새 젊은이들은 뭐 자기 PR이 시대니 뭐니 한다면서? 옛날이야 가진 게 있어도 자랑하는 게 겸손하지 못하다면 손가락질 받았지. 요즘이야 그런 세상도 아니고. 스스로 말하기 민망하다고 하시는 것 치고는 자랑하는 모습이 당당하게 그지없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옆에서 별다른 대꾸도 없이 듣고 있던 시아버지나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감인 제가 듣고 있는데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는 예비 남편이나 아주 익숙하게 듣고 있는 걸 보니 예비 시어머니 저런 말씀하시는 건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네, 뭐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거면 또 모를까. 본인 말씀이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셔서 얻은 재산으로 구입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저분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조물주보다 건물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건물 가진 사람에 대한 선망이 큰 시대인데 아무리 예비 며느리감이라고는 하나 처음 보는 사람인 제 앞에서 하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 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예비 시어머니의 자기 자랑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진 사람들 안 입고 깨보고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그런 거 그거 다 열등감에서 하는 소리인 거야. 사람이 자식을 낳아놨으면 적어도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갖춰놓고 사는 게 부모로서 도리지. 가진 게 없으면 그만큼 노력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지. 그걸 가진 사람들 깎아내리려고 하면 쓰나.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런 모진 시선들 겪으면서도 한 번도 당당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 자식 해줄 것도 못 해주고 서럽게 만드는 게 부끄러울 일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기죽을 거 하나 없다니까. 수지 씨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아, 네, 그럼요. 대답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조심을 좀 하시는 것 같더니 한번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자 본인 인생관을 한도 끝도 없이 늘어놓으시는데 듣자 하니 그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이자 본인이 일군 재산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닌 걸 끊임없이 늘어놓으시는데 그걸 제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반쯤은 신경을 다른 데 갖다 두신 것 같은 예비 시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얌전히 앉아서 착한 아들 코스프레하며 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는 예비 남편도 별다를 거 없었습니다. 평소에 상냥하고 말 잘 듣는다고 생각했던 예비 남편 성격이 그 자리에서는 정말이지 못마땅하게 느껴졌어요. 저 정도 하셨으면 본인이 나서서 한번 끊어줄 법도 한데 무슨 대단치도 않은 소리를 인생의 진리인 양 고개까지 끄덕거려가며 듣고 있는 예비 남편 꼴을 보자니 땡볕에서 일하시던 인부들 보고 예비 남편이 하던 소리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예비 며느리감이라고 처음 인사 온 제가 말을 끊을 수도 없어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자니 영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자기 자랑뿐인 예비 시어머니 일장연설을 듣고 예비 시댁에서 나오니 저는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를 보며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모르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수지 씨 많이 피곤했죠? 가뜩이나 처음 오는 시댁인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이 좀 많으신 편이라서. 지금 말씀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예비 남편을 보자니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좀 날카롭게 나갔어요. 성찬 씨, 평소에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아, 저희 엄마가 워낙 고생해서 저희 집을 일으키셨다 보니 본인 인생에 아무래도 자부심이 넘치는 편이셔서요. 수지 씨 듣기에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전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예비 남편을 보자 그만 저도 사기가 뚝 꺾이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예비 남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수지 씨. 내가 수지 씨 불편할 일 없도록 중간에서 잘할게. 아무리 나한테 좋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수지 씨 입장에서는 처음 뵙는 분이고 친정 부모님과 같을 수 없다는 거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 예비 남편에게 답답함을 느꼈으나 자기가 먼저 나서서 예비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 둘 일이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하는 예비 남편 말에 그래, 그 정도면 됐지. 거의 반포기 상태로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저 사람 보고 결혼 결심한 거지 오늘 처음 뵙는 예비 시어머니 보고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 준비하면서 만나게 될 예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제 마음에 쏙 차리라는 순진한 기대는 저도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 언사가 다소 마음에 걸리기는 했으나 본인이 본인 재산 일구셨다는데 가진 거 하나 없이 자식들에게 의탁하려는 부모보다는 그래도 낫지 하며 애써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솔직히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마음에 거슬렸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저 불편할 일 최대한 없게 만들겠다며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있는 예비 남편 말을 그때는 믿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양가에 모두 인사를 드렸으니 다음으로 남은 차례는 양가 식구들 상견례 뿐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대략적인 예식장 상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결혼 준비와 관련된 여러 일들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결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고 작은 것들로 챙겨야 할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양쪽에서 크게 서로의 결혼 결격 사유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사실상 결혼이야 확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미 저희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양가 모두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 모두 외동이라서 식구가 단출했던 것도 일정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상견례 준비를 할까 하는 말이 나오자 예비 남편이 대뜸 말했습니다. 아, 그거 저희 어머니가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겠어요? 그러세요? 특별히 받은 것이 있으시대요? 우리도 결혼은 제가 처음이라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던데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다니 감사하네요. 상견례 얘기가 오가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와는 예비 남편을 끼고 한 번 더 뵈었습니다. 원래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만 따로 불러내서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본데 예비 남편이 워낙 자기가 있어야 조금 덜 불편하지 않겠냐며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마련된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도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의 자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몇 점 안 들어오는 명품인데 나는 뭐 명품으로 재테크한다면서 집에만 모셔놓는 사람들도 참 꼴사납더라. 물건이 있으면 써야지. 한 번이라도 밖에 더 들고 다니는 게 이득 아니야? 이 정도는 메고 다녀야지. 그걸 집안에만 모실 정도로 펄벌 떨 거면은 그 정도 능력으로 무슨 명품을 두른다고? 명품 쓸 거면 이렇게 써야지. 하시며 저 입고 있는 꼴을 훑어보시더니 또 이러시더라고요. 아직 수지야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다고는 해도 이제는 결혼해서 우리 집안 사람 될 거면 수지도 차림새에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사람이 결국 보이는 게 전부라고. 이런 거 하나 턱 들고 있어야 함부로 무시를 못한다니까. 금세 피곤해하는 제 표정에 예비 남편이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퇴근 시간에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건물 일 보고 들어가는 길에 우리 며느리 생각나서 한번 와봤지. 이 건물 일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남들이 보면 건물주라고 탱자 일도 안 하고 팔자 좋게 돈이나 받아가며 사는 줄 알겠지만 이것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수진의 친정 쪽에서도 건물이 있으면 알겠지만 부모님이 혹시 건물 가지고 계신 게 있나?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는 자세히 안 하셔서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 앞에서 돈 얘기하는 걸 꺼리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희 집안 재정 상태가 어떤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게 그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하시는 분들도 아니었고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대번에 시들해졌습니다. 그렇구나. 하긴 뭐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 표정에 은근한 실망이 비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제게 우월감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하도 건물 얘기를 하셨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한테 건물이 얼마나 자랑거리인지는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그날은 예비 신랑이 눈치껏 자리를 일찍 파하게 해준 덕에 처음 예비 시댁이 인사 갔을 때보다는 좀 덜 지친 상태로 자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받은 상견례 장소인 식당으로 들어가려는데 뜻밖에도 건물 앞에 예비 시어머니가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예약한 식당 룸에서 첫인사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다소 당황하신 상태로 어정쩡하게 예비 시어머니와 첫인사를 나누게 되셨어요.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여기 이 건물이 제 건물이에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건물을 가리키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로 봐두었다는 곳이 바로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세를 들어있는 세입자의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싸했습니다. 대놓고 본인 건물을 자랑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저희 부모님 표정도 떨떠름했어요. 아무리 사돈 될 사람이라고는 하나 지금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게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가리킨 본인 건물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것 치고는 솔직히 건물 상태가 그리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상견례 장소로 잡았다는 식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그만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상견례를 하기에는 그리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부터 예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안내하는 식당 주인을 보며 오히려 저희 세 식구가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식당 주인으로서 안내를 받은 룸은 한눈에 보기에도 평소에 식당에서 사용하던 공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칸막이를 쳐서 식당 주인분께서 오늘의 상견례를 위해 애써 꾸미고 준비한 티가 역력히 나는 곳이었어요. 보나마나 예비 시어머니의 압력이 들어갔을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자 저도 그만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예비 남편과 아예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 입만 열면 항상 건물 자랑에 돈 자랑에 제 입장에서 빈정이 상할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뭐가 문제인 양 구는 예비 남편 때문에 제 속만 터져나갔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갈등을 겪어도 다들 결혼에 잘 산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저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고 나니 이게 확실히 제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예비 시어머니 생각이야 뻔했습니다. 자기가 건물주라는 걸 제 부모님한테 자랑하려고 이 무리수를 둔 거겠죠. 예비 시어머니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하는 식당 사장님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누군지 알죠? 내가 우리의 사돈 되실 분까지 여기로 모셨는데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오늘 준비를 아주 단단히 했어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편히 봐준 게 한두 개가 아닌 거 알죠? 세상에 나 같은 건물주가 또 어디 있겠어. 사장님도 참 복이 많아. 이 자리에서 장사 오래 하고 싶으면 오늘 잘해줘야 할 거예요? 내가 딱 지켜볼 거야? 식당에 손님이라곤 저희밖에 없는 게 보나마나 오늘 저희 여기 온다고 손님도 못 받으셨을 게 분명한 식당 사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식당 사장님 보기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 보기에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럼 잘해야죠. 이런 식의 갑질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인지 기가 팍 죽어서는 속상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식당 사장님을 보고 제 마음까지 아파졌습니다. 그런 식당 사장님을 마치 제 하인이라도 되는 양 고압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나
그 꼴을 아무도 말릴 생각 않고 여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이나 도무지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려고 나가시려던 시장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셨는지 급히 인사를 하셨어요. 아유, 대표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던 예비 시어머니와는 달리 깜짝 놀라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식당 사장님을 보는 예비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실은 제 아버지께서 그 식당 프랜차이즈의 대표이사셨던 겁니다. 이런 걸로 그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조차 아버지한테는 신뢰로 느껴지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작은 건물 하나 달랑 가진 예비 시어머니와는 차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재력가가 바로 제 아버지셨죠. 이 식당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생각지도 못한 제 아버지 정체에 그만 사색이 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뒤늦게 저희 식구 눈치를 보는 것까지 그야말로 천박의 끝을 보이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 식당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 결혼 그만 없던 걸로 합시다. 순간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 역시 분노가 가득한 표정이셨어요. 부모님 두 분을 바라보며 저 역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역시나 이 결혼은 안 될 일이었어요. 저런 사람과 가족이 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당황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러지 마시고 얘기를 좀... 시끄러워. 끼어들 거면 아까 당신 어머니가 당신 사장님 앞에서 그 추태를 떨 때 끼어들었어야지. 순식간에 차가워진 제 태도에 예비 남편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런 예비 남편을 비롯한 그 집 식구들을 더없이 경멸스럽다는 듯 차갑게 쏘아보며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파혼을 선언하셨습니다. 내 귀한 딸 이렇게 천박하게 갑질이나 하는 집안에는 못 보내겠습니다. 사람이 가진 유세도 정도껏 떨어야지. 이런 어미 밑에서 솔직히 성찬이도 뭘 보고 배웠을지 의심스럽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아이고, 사돈! 저희 아버지 대쪽 같은 말씀에 거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돈도 나는 양반이었으니 자기처럼 건물 가진 것도 아닌 사돈들에게 양껏 과시하려는 속셈이었겠죠. 그런 사돈이 생각지도 못한 대어였다는 것도 모자라 제 분수에 넘치는 대어를 미처 제대로 붙잡기도 전에 놓쳤다는 생각에 그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거야 저희 알바가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이었지만 제 파혼에 대한 의지 역시 확고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먼저 나서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먼저 그 자리를 엎어버렸을 거예요. 그러고는 저희 세 식구 그 길로 식당을 박차고 그 천박한 집구석과는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아버지께서 따로 시간을 내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나 저희 때문에 고초를 치르셨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큰일 치르셨다며 저희를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 모두 제게 연락을 시도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버지가 철저히 차단하시는 바람에 귀찮은 일이 줄었어요. 듣기로는 어머니 때문에 내 결혼 파토났다며 그 말 잘 듣던 아들이 집안에 깽판을 놓는 바람에 그 잘난 예비 시어머니가 기도 못 펴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다 목전에서 놓치면 더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 여자 기분이 꼭 그렇겠죠? 타고나길 탐욕스러운 성격이니 더 보태지 않아도 마음이 지옥이겠다 싶었어요. 이래서 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라 하나 봅니다. 비록 식당 사장님께 죄송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덕분에 큰 화를 피했으니
은인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망나니 건물주가 폐악이라도 부릴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조치했다고 하시니 저희 때문에 곤란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제 평생 만날 일 없을 것 같았던 돈 귀신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까지 하게 된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을 다 겪지 싶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파혼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